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이 24년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초입 단계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공부라는 게 멈추면 안 됩니다. 공부라는 게 멈추면 안 돼. 꾸준히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3일 동안 6시간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이때 하루, 이틀, 사흘을 공부할 때 6시간 하루 이렇게 싹 몰아서 공부하고 나머지 이틀 공부 안 한다? 이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부 안 하다가 뭐 이때 공부를 한다던가. 지금 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공부가.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거는 2시간, 2시간, 2시간씩 해도 상관없지만, 이래도 상관없어요. 뭐 1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1시간, 1시간, 4시간 해도 상관없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곧 컨디션을 조절한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꾸준히 조금이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봐야 돼.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막 좀 장기적으로 한 달에 뭐 얼만큼 진도를 나가야겠다, 일주일에 얼만큼 진도를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계획은 아무렇게나 세워도 상관없어.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총칙 다 나가야지, 뭐 일주일 안에 얼마큼 다 나가야지, 이런 계획은 아무렇게나 막 세우셔도 돼요. 왜? 어차피 못 이뤄. 그러니까 이 장기 계획이라는 거는 세워봤자, 근데 안 세우는 것보다는 나아요. 왜냐면 이 장기 계획을 일단 세워야지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기 계획을 지키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장기 계획을 이렇게 완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뭐 한 달 안에 얼만큼 나가야지, 일주일 안에 얼만큼 나가야지가 아니라, 그날 당일에 이만큼 공부해야지 하는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일에. 그러니까 책상에 뭐 처음에 딱 앉잖아요, 공부하려고. 그때 오늘은 이만큼만 공부해야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보다 조금 모자르게. 근데 여러분들이 딱 자리에 앉았어. 오늘은 한 강의 수로 따지면 한 3강 정도 들을 것 같아. 그래도 목표는 그냥 한 2강 정도로 세우던가, 이거보다 못 미치게 1강 정도로, 제일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목표가 달성한 만큼만 계획을 세우세요. 당일 공부할 때,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목표를 너무 좀 이렇게 과중하게 세우잖아요, 당일날. 그러면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막 이런 생각 든다.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 나가서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중하게 세운 것보다 한 2강 정도로 잡았어. 2강 정도로 잡죠. 2강, 오늘은 딱 강의 2강만 들어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힘이 남죠. 그러면은 3강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날. 왜냐면 2강까지 공부했는데도 좀 더 해도 되겠는데 하면서 더 공부하면 뭔가 그날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분도 들고, 상당히 기분도 좋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못 이뤄, 그거는. 그러니까 당일날 공부할 양을 여러분들이 그날 정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잡는 게 더 좋아요.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하루에 나 오늘 4시간 공부한다, 뭐 3시간 공부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이 시간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은 집에 안 가고 독서실에서 3시간 있어야지. 독서실에서 3시간 있었어요. 딴짓 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기 스스로에게 오늘은 나 몇 시간을 공부할까, 이렇게 단위를 시간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가령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고 있잖아요. 기본서 오늘 10페이지 나간다, 10페이지씩 나간다, 진짜. 이것도 안 좋아.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이 시간입니다. 시간. 왜냐면 시간은 저절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때우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험생들을 관찰해 본 결과 몇 시간씩 하루에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충실하게 그 시간을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시간으로 목표를 세우신 분들은. 요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간으로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이렇게 해야 돼. 강의 수로 설정을 하세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오늘은 2강까지 나간다. 오늘은 딱 2강만 듣는 거야. 이론 강의 2강만 듣는 거야. 그리고 아니야, 오늘은 뭐 괜찮아, 진도 나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오늘은 한 5강 들을까? 뭐 이런 거. 오늘 휴일인데 진짜 오늘 한 6강 들어도 되겠어. 휴일날 공부하면 너무 신난다. 막 그렇게, 그죠? 자, 근데 이 여러분들이 강의 수로 설정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가령 우리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을 공부한다 치면 조건에 대한 이론 강의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조건에 대한 기출문제 풀고, 기한에 대한 이론 강의 듣고, 기한에 대한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 강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공부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론 강의를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령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들었죠? 조건 이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로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수업 듣고 혼자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혼자서. 요 해설 듣기 전에 혼자 힘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네? 이건 맞았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본서를 살펴보면서 오답 처리를 해야지. 이게 한 강을 다 듣는 거예요. 이게 한 강이라고. 이게 한 강을 다 듣고, 오늘 하루 1강만 들을까? 했으면 이게 1강이에요. 그러면 오늘 2강 들을까? 했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기한을 들으면서 똑같이 해야지. 이론 강의 듣고 혼자 문제 풀어보고 기출 해설 듣고 그 다음에 오답 처리하고, 요거 보면서 이제 기본서에 뭐가 틀렸는지 체크를 하면서 실력이 팍팍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게 혼자 하는 거 있죠. 혼자 하는 거. 이 두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에다가 음식을 먹여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드십시오. 저것도 드십시오 하면서 제가 먹여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씹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끝을 봐야 되는데, 봐봐요. 이 과정이 한번 제가 얼마나 이 과정들이 중요한지,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오답 처리 혼자 하는 과정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시각화를 한번 시켜봤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듣기 전에는 백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론 강의를 충분히 다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를 꽉 채워진 이 상태로 한번 보자고요. 이 상태로.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들으면 특히 1회 독을 만약에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강의가 들리긴 들리고 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꽉 채우지를 못해. 막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듬성듬성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뭐 좀 잘못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오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론 강의를
들은 직후에 그런데 이제 혼자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보여. 이게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기출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이만큼이 부족했네. 내가 이만큼 이런 데가 내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해설 듣고 오답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메워 나가는 거예요. 메워 나가. 이걸 메워 나가서 결국은 어떤 과정이 끝나야지. 이 과정이 끝나야지. 요 오답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나머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는 게.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론 강의를 먼저 충실하게 들어야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요거 이론 강의를 먼저 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한강이야. 이거를 한강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근데 이게 되잖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가 맞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공부가 굉장히 재밌다고. 재미도 있고 풀면서 기억도 더 오래 남거든요. 이게 암기할 사항이 이 민법에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은 안 외워져. 뭐를 해야지 외워지냐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깨쳐나가면서 이때 이 이론 강의 들었던 게 이게 매치가 되네 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각화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완전히 다 채워버려야 돼.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fulfill. 이게 하나가 L이 하나도 되고 L이 두 개도 됩니다. 요거 fulfill 발음하기도 더럽게 어려운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여러분들 옛날 가수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Love Me Tender라는 노래가 있어요. Love Me Tender. 그런 노래에 어떤 노래 가사가 나오냐면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 Fulfill. All My Dream Fulfill이 가득 채워가지고 완성을 시켜주는 거야. 가득 채워서 완성을 시켜줘. 그러니까 드림이 완성이 되잖아. 뭘? 가득 채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랑 같이 이 수업을 듣고 이 민법의 내용들을 다 머리에 채워놔서 풀필을 해야 돼. 풀필을 부는 게 아니고 풀필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완성을 해야 돼. 이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완성하는 게 뭔가 이렇게 그 이미지상 채워가지고 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ll my dreams 풀필이 이랬잖아. 그냥 꿈이 이루어진대잖아요. 꿈이 완성된대잖아. 그죠?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매우 재밌어요. 이게 공부가 굉장히 좀 이제 싫다 이 공부가 원래 되게 재밌는 과정인데 어렸을 때 이제 막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맞으면서도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하는 과정을 굉장히 좀 지겹게 생각하시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흥미있고 재밌습니다. 한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랑 같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표를 이제 세우실 때 절대 오늘 몇 시간 공부해야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몇 시간 있으면 뭐해요. 거기서 딴짓하면 어쩔 건데. 그죠? 몇 페이지 봐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풀필하느냐, 얼만큼 이걸 채워나가느냐,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했는지, 시간만 때웠는지, 그거에 대한 척도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All My Dreams 풀필 하자고요. 화이팅!